안녕. 우리 갈갈이 안녕. 갈갈이 안녕. 일로 와봐. 우리 갈갈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갈갈이 좀 왔잖아. 와, 눈 온다. 눈 온다. 이야. 김진태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김진태 의원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야, 눈 보이십니까, 눈? 스파르타! 김정은 개새끼 나 왜? 김정은 개새끼 나 왜? 박수 한번 해보세요. 김정은. 김정은 개새끼 나 왜? 김정은 개새끼 나 왜? 김정은 개새끼 나 왜? 김정은 개새끼 나 왜? 감사합니다. 군대 가능합니다. 한번 더 감사합니다. 정말 왜 묻지 않아 정작? 제가 안 놓고 왜 김정은 욕을 못하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정은 개새끼 나 왜? 내가 꼬냐라니! 시청자 여러분, 얘 보세요. 얘가 일배총.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우상 기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후 7시입니다.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는 2019년도 2월 19일입니다. 지금 막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TV조선에서의 합동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 당대표! 김진태! 당대표! 이게 현실화되는 지금 그 순간까지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1차 토론 때에서는 오세훈, 다 보면은 오세훈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딱 정리가 된 마음으로 TV 토론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은 1차 TV 토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 이렇게. 그리고 김진태 의원의 여러분들 말 속에는요, 난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보상 보상 이런 거 있잖아. 나 받아야 되는 거,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는 토론의 태로. 그렇지만 오세훈의 얼굴 속에서는 마치 젊은 이성한테, 여성이죠. 여성한테 귀에다가 소근소근 하는 목소리로 딱 간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태극기 세력은 오세훈은 가짜 보수, 위장 보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짜가는요, 한 가지에서에 무너집니다. 어디서 무너지냐? 장기전, 즉 연속성에서 무너져요. 오늘 그 현상이 오세훈한테서 보였습니다. 한 번은 속일 때는 정확하게 그 속임수를 당하는 대상이 본인이 속았는지도 몰라. 다만 이게 여러 번을 시켜보면은 다 알아요. 그게 오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은 끝났다. 자, 황교안의 이 TV토론회, TV조선 애매모호한 태도, 요거는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뛰쳐나온 게 태극기 부대입니다. 국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국가가 무너지는 첫 번째는요, 그 현상이 경제예요. 지금 경제가 개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나 회복이 불가능할 시점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어디가 밑바닥인지도 모르게 떨어지고 있다고요. 요게 핵심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애매모호한 태도, 즉 답변에, 그러니까 질문에서 너 할 거냐 말 거냐, 찬성냐 반대냐, 즉 가부 결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역시나
자,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상을 가진 건 맞아요. 관상. 그러나 강수상 같은 사람이 황교안과 TV 토론에서 했다면은 강수상은 황교안 같은 사람을 끝장내는 사람이에요. 즉 반기문 같은 사람이 강수상이 들어가서 머리채 흔들고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있게 만들면은 그 사람의 미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강수상 같은 배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진태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총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그 질문에서 황교안은 왔다 갔다 아니 둘 다 발을 여기도 담그고 여기도 담그고 있나? 뭐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는 그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대통령이라는 칭송이 붙을 만큼의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본인의 결단력에 있습니다. 결단하고 그래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황교안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기본 베이스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오늘 TV조선에서 했던 방송에서 그 대통령에 대한 후광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바로 김진태입니다. 사실상 오늘 전에는 김진태 의원이 오세훈만 이겨도 다행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강우산이에요. 오세훈. 황교안이 당대표고 황교안이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내각제 세력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그 걱정 아래 우리는 이 태극기 세력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황교안이 당대표 되면은 당의 당론을 5.18과 태블릿 PC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강우산인데 지금 이 TV 토론회에서에 나온 이 김진태 의원의 발언 이거는요 지금 정당대회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뜻이냐? 김진태 의원이 대통령이 되든 당대표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 왜? 대한민국 보수의 지도자급이다. 지금 당대표에서 되지 않더라도 김진태 의원의 말을 듣고 야 역시 진짜는 김진태였구나. 의리의 사나이 김진태. 그 규모로 있으면요 당대표가 되지 않아도 계속 우리 세력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버티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권력은 김진태가 가져갑니다. 김진태 의원이 지금 당장 대통령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딱 대한문, 서울역, 통화면서죠. 그리고 태극기 애국 보수 세력이 광화문에 모여서 큰 집단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 토요일마다 주구장창하게 되면요. 이거는 김진태 의원이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바로 김진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김진태 의원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는 맞죠? 그렇죠. 그건 맞죠. 다만 정치 논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내각제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김진태 의원이 보여줬던 그 모습, 즉 변희재 대표의 테르피씨 재판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테르피씨 세미나를 열지 않고 주기차게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태극기 세력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테르피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것부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 즉
김진태 의원은 믿어라! 라고 강훈산이 말하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김진태 의원을 의심해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의심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뭐가 좋네 뭐 이런 거 있잖아. TV 토론회에서 변희재 대표한테 어떤 한 사람이 결국에는 야 민주화는 좋은 거 아니냐 민주화는 그거부터 대답해 보시라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아직도 덜 깨우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것들이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대상이 물건이라면은 가진다고 했을 때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김진태 당대표 김진태 물론 말씀 다 맞는 말이야. 됐으면 좋겠어요. 황교안보다는 김진태입니다. 저도 김진태 의원을 지지합니다. 지지선언도 했습니다. 오세훈은 이번 기회에 가짜 보수에 즉 위장 보수에 다 날아가야 돼. 그 세력들이.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가 이 테이키 세력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5.18과 테러PC 이처럼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핵심적인 게 강훈산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보다는 당대표 경선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찰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훈산이 얘기할게요.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김진태 의원의 필살기이자 유일한 공격 무기고 황교안 너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 오세훈 너는 진짜 보수가 맞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커터칼을 맞고 그렇게 도와주는데 오세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수많은 것들, 즉 이 애국 보수 진영에 보수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셔도 지금까지 그 탄핵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강훈산이가? 테러PC죠. TV 토론의 마지막 때 테러PC 문제를 꺼내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토론할 때 테러PC의 조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계속 테러PC 즉 테러PC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테러PC가 최순실 걸로 몰기 위해서 JTBC가 했던 행위 같은 건들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김필준 기자가 18일날 2016년도 10월 18일날 WK 사무실에서 이거 테러PC 그 테러PC를 L자형으로 열었다 그랬잖아요. 자, 입수는 18일날 입수를 했고 L자형으로 잠금 패턴이 테러PC에서 변경된 거는 23일입니다. 자, 18일과 23일은요. 대략적으로 일주일 차이가 있죠. 18일은 테러PC를 입수했고요. 23일은 테러PC가 JTBC에서 있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테러PC에서 23일날 잠금 패턴을 L자형으로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필준 기자의 위증이기 때문에 바로 시민단체에서 자 테러PC 감시단 특히 이 감시단에서 중요한 게 특검 및 이거 명시 좀 길어서 그렇지만은 일단은 오영국 대표가 이끄는 시민단체에서 김필준에 대해서 위증죄를 고발했습니다. 18일날 L자형 내 잠금 패턴은 L자형이다. 여자친구도 잠금 패턴은 L자형이다. L자형으로 했는데 L자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23일날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8일날 잠금 패턴은 무엇이며 어떻게 열었냐는 거는 김필준한테 물어봐야죠. 아마 그레이트 팍 계정으로 열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순실은 잠금 패턴이 무작위이지 L자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TV 방송 토론에서
한 번에 딱 들어갔을 때 황교안 지금 뭐 하고 있냐? 오세훈 넌 뭐냐? 보수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묻고 갈 수가 있냐? 이렇게 가는 순간에 바로 여론은 뒤집힙니다. 지금 잘 보세요. 5.18에 대해서 논란이 됐죠. 5.18도요. 김진태 이현의 작품이냐? 라는 질문에 강훈사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5.18이 폭동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확산시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5.18 명단을 공개를 해서 그 명단 공개를 기본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공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거 안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이 절로 가잖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5.18 폭동인지 민주화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관심의 도가니에서의 기준점을 찾는 게 명단 공개예요. 명단 공개를 계속 거부하면은 5.18은 폭동이라는 그 인식을 확산시키는 거라고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네 네 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공자가 떳떳하게 딱 해서 나 이런 거 했어 5.18 때 저렇게 했어 이런 거 했어 그래 맞구나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공적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은 교도소를 공격한 시민군이라는 게 과연 누구인가? 시민군에서는 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으면은 교도소를 공격한 건 북한군 아니겠습니까? 즉 명단 공개 그리고 공적 조사 또한 북한군 개입은요 이 모든 게 한 가지로 엮여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5.18이 폭동이라는 것을 확산시키는 것 이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5.18 잘 보세요.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누구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2명 있죠. 첫 번째는 홍준표고 두 번째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는 뉴스타운에서의 다 명단 이렇게 막 공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름이 김문수가 들어가 있어요. 김문수가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는 몰라. 다만 강우산이가 김문수한테 5.18을 물어봤을 때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답을 안 했어요. 그 뜻은 뭐냐? 5.18 정신을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의 정치인이 과연 5.18 유공자라면은 더욱이나 그 사람이 보수 우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그 사람의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핀트가 안 맞다는 거야. 따라서 김문수가 5.18 유공자인지 아닌지 김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시다. 물어봐야 돼. 합리적인 생각이죠. 왜? 거기 5.18 명단에 그 광주에 내려가면은 묘비에 뭐죠? 뉴스타운에 지금 봤는데 일제 이렇게 카메라로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김문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강우산이가 저번에 5.18 물어봤잖아. 유공자냐고. 그랬을 때 강한 거부감을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김문수한테 물어봐야 돼. 이해돼요? 자, 5.18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테러 PC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냐? 5.18은 이미 공론화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5.18에 대해서 야 명단 까자 이러고 있어요. 광주에 있는 사람들도 5.18 명단 이번 기회에 진짜 우리가 유공자로 인정받아보자. 당연한 거야 그거는. 특히나 본인 스스로가 5.18 유공자인 사람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짜 유공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려내야죠. 5.18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이 시기에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수조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보세요. 문재인이 초점이 없잖아. 왔다 갔다
지금 언론이 통제당하고 있죠. 문재인의 폭정, 문재인의 독재,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태극기 들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뒤에 다 유공자야. 유공자라고. 꼭 광주처럼 군인을 죽이고 경찰관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유공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과 특히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총으로써 죽임으로써 유공자 될 수 있다? 이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단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이야기를 한 거는 문재인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저기 가보세요. 저기 종로 한번 가보세요. 임대입니다. 임대. 물론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많이 찍었죠.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문재인 이야기를 하냐? 김진태 의원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자, 그거는 김진태 의원은 가부결정이 확실합니다. 제2의 트럼프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게 바로 김진태거든. 문재인한테서 볼 수 없었던 것들. 문재인은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위원회를 만들자. 위원회. 한 500개 정도. 청와대에는 500개 아래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 이런 거. 그냥 월급 타먹는 거야. 그러면 뭐 저번에 그랬죠. 원자력 위원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결정에 따르겠다.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인간한테는 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지는 게 인간의 참다움이에요. 리더는 그와 같은 내가 결정을 했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정도 돼야 돼요. 문재인은 지도자급이 아닙니다. 지도자급이 되려면은 최소한은 문재인은 김진태 의원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 했죠. 그 의심은 지금까지 태블 PC 문제에 대해서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태블 PC 문제를 맨 마지막에 필살기를 써야 되는데 필살기를 쓰지 않고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났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자, 토론회가 몇 번 더 남아있죠. 마지막 토론회 때 착살을 내야 돼요. 5.18은 논란을 만들어놨고 명단 공개, 태블릿 PC는 논란이 안 됐어요. 김진태 의원은 태블릿 PC 논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특히나 김필중 기자의 L자형 패턴 이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최순실 것으로 몰기 위해서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카카오톡 대화방 삭제, 또한 사진 폴더 삭제, 김수민 사진 삭제, 김수민 연락처 삭제. 연락처 삭제는 JTBC에서 31번 시도했습니다. 삭제했다가 되살아나고 왜 김수민 뭐야 연락처 왜 살아나? 또 삭제하고 되살아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삭제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김수미의 계정을 삭제해야 연락처가 삭제된다고요. 그래서 계정 삭제까지 왔다가 그 삭제가 실패했습니다. 그것까지 포렌식 보고서에 그대로 있어요. 즉 그때 당시에 JTBC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PC라고 몰고 가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잘못한 거 그래서 저기 감옥 가 있지 않냐? 뭐 태블릿 PC에서 나오든 나오든 그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건 그거고 조작은 조작이야. 조작한 것부터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있냐 없냐는 그거는 우리는 당연히 죄가 없다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란은 태블릿 PC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상관없다고 표현하면 또 사람들이 이건 먼저 하고 저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냐.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자체가 시민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었으면은 너는 이쪽 파트 맡아 저쪽 파트 맡아 이렇게 될 텐데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대한애국당이라는 그 큰 틀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한애국당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 시민단체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던 태극기 집회라고 쳤을 때 대한애국당이 지금 이만큼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미디어워치나 법정신문이나 혹은 시민단체 텔레피시 감시단이나 이와 같은 데에서 태블 PC 딱 들어갈 때 다른 단체들 뭐 7개나 8개 되는 단체들에서 고소고발을 지원해 줄 수 있죠. 고소고발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단체가 한 명의 대표가 있더라도 신문기사로 나갈 때는 누구누구 대표해가지고 국민들이 아 이런 단체가 있었구나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됐다? 대한애국당에 가서 큰 틀에 있는데 이 대한애국당이 테러피시에 대해서 특히나 손석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 이거 안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강훈사는 이야기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있냐 없냐는 이 대한애국당이 맞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애국당에서는 말로만 요구하고 있잖아. 박근혜 대통령 없다. 그는 법리적으로는 유죄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라고 즉 변호인단에 도와주는 서포트 이런 지원팀이 대한애국당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손석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못 하는데 저기 EBS 강사한테는 아 박근혜 대통령 명예하면서 고발장 넣었잖아요. 여러분들 조원지 의원이 문재인 미친 새끼라는 말에 대해서 야 무혐의로 났다 와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다만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고소고발을 지원해 주셔야죠. 특히나 단체장에서 변호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 사람이 TV 토론회, TV 이런 데 나와서 이 진실을 알려줘야지. 변희재만 텔레피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단체가 여러 개 있으면은 포렌식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 학회와 커넥트를 해주는 그래서 도와주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처럼 분산되어 있었던 이 수많은 단체들이 대한애국당이라는 큰 틀에 과거에는 새누리당 큰 틀에 갇혀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다.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좌파들과 싸우고 있는 거는 이쪽 아닙니까? 미디어치, 법정신문, 도태우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 제 말 틀렸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손 빨고 있지 마세요. 일요일날 손석희가 그날 손석희가 마포경찰서에 있다는 거 사실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대한애국당에서 총동원령 내렸어야지. 태극기 애국 보수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순한 양으로 변했잖아요. 조원진은 성공시킨 거야. 조원진의 목표. 강훈사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하면서 김진태 의원을 연결시켜야 되는 이유가 자 5.18을 이만큼 터졌어요. 지금 5.18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주구장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TV 토론회 끝날 시점에 태블릿 PC를 더 큰 문제로 상정시키면은 그걸로 이 게임 끝납니다. 왠지 아세요? 5.18 세력이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 명단 공개. 5.18이 폭동임을 증폭시키고 있는 게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이 남을지 혹은 5.18 광주화 운동으로 남을지 아니면은 5.18이 폭동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또한 5.18이 내란 특히나 잘 생각해 보시면은 북한군에 의해서 저렇게 되었을 때 지만원 박사께서 지금까지 읽어냈던 모든 업적들은요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지만원 박사한테 다 절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진실을 밝혀냈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인데 애국 보수 진영 전부 다 지도자가 누구라 했죠? 김진태 의원이 했잖아. 김진태 의원은 5.18과 테러피시를 합니다. 5.18에 대해서 지금 뭐 토론회에서 오늘 오세훈이가 지만원 박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 있는데 이거 봤냐? 보고 저렇게 공천에 늘었냐? 김진태 의원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토론회에서 그렇게 모른다고 잡아떼고 가버리면은 오세훈, 즉 토론의 기술 중 하나야. 내가 봤을 때는 알아. 아는 사람이라고. 자, 토론의 기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무대 자체에 올라온 사실상 주인공들이잖아.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이랬을 때는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 승기를 다 잡았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김진태 의원이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김진태 의원의 부모께서는 외가 쪽에는 빨갱이한테 학살당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접하고 나서 김진태 의원한테 풀로 서포트를 해야겠다. 김진태 의원이 진짜 태극기의 1인자였구나. 다만 태블 PC에 대해서는 당대표 경선 마무리 토론에서 한 번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논란이 돼야 돼. 그러면 당대표가 되는 거야. 5.18은 벌써 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태블 PC입니다. 태블 PC. 마지막에 태블 PC 해버리면은 당대표가 되고, 진짜 가능성이 없지만 당대표 안 되더라도 태극기 우파의 가장 큰 보수의 기둥이 되는 게 김진태입니다. 우리의 지도자 김진태가 굳건하게 있으면요, 어차피 경제가 나빠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다, 전부 다. 황교안이 당대표가 돼서 내각제 막 올라갈 텐데, 그랬을 때 우리 쪽에서 반대편에서 못 가도록 붙잡고 있는 게 김진태라는 아이콘이에요. 어떤 세력에는 그 중심 세력이 되려면요, 한 가지 원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각제도 누가 한 명이 잡고 있잖아. 그게 김무성이야. 우리 쪽에는 태극기 보수는 김진태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내각제로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 가버리면은 태극기 세력은 소멸해버립니다. 자, 방송 마무리 멘트로서 강훈산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김진태 의원 이번에 당대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진태 의원이 태블 PC를 공론장으로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자!